아, 미국도 참 힘들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더 숨이 막히는 기분이야. 지난주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이렇게 털어놨다. 그는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은퇴를 앞두고 한국으로 돌아온 60대 초반의 남자였다. 미국에서도 생계 걱정에 마음 편히 쉬지는 못했는데 한국에 오니 가족의 기대, 끊임없는 비교, 높은 생활비, 복잡한 행정 절차까지 더해져서 오히려 더 답답하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내 가슴도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은퇴 후의 삶이 여유로운 여행과 취미의 연속만은 아니라는 걸. 어디서 살든 누구든 그 나름의 무게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걸 말이다. 사례 1 돌아왔는데 환영보다 부담이 더 컸어요. 첫 번째 사례는 LA에서 자영업을 하다 62세에 귀국한 장 씨 이야기다. 미국에서 그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일손을 아끼려고 직원 없이 가게를 직접 운영했고 주 7일 내내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일했다. 그럼에도 매달 고정비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한화 25만 300만 원 정도였다. 그래도 미국은 한국보다 덜 숨 막힌다는 주변인의 말에 기대를 걸고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어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국에서 그는 하루아침에 해외 살다 돌아온 사람으로 포장되었고 친척들 모임마다 돈 이야기, 투자 이야기, 자녀 유학 이야기, 재취업 이야기가 쏟아졌다. 그냥 좀 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뭘 할 거냐는 질문만 계속 받으니까 차라리 미국에서 힘들게 일하던 때가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는 결국 귀국 6개월 만에 경비직으로 취업했다. 놀면 안 될 것 같은 죄책감과 주변의 시선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사례 2 여긴 너무 빨라요. 숨 쉴 틈이 없어요. 두 번째 사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30년을 살다 돌아온 65세 여성의 이야기다. 그녀는 미국에서 은퇴 후 지역 봉사활동을 하며 조용히 살았다. 월세 1200달러짜리 스튜디오 아파트에서 큰 욕심 없이 매일 산책을 하고 노인센터 영어 클래스를 도우며 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한국에 오자마자 그녀는 사회 속도에 적응하지 못했다. 버스도 너무 빠르고 사람도 너무 빠르고 말도 너무 빨라요. 거기다 노인 일자리 신청하러 갔는데 줄 서고 서류 내고 면접 보고 경쟁률 듣는데 기가 죽더라고요. 그녀는 이렇게도 말했다. 미국에서는 나이 들면 좀 천천히 가도 다들 배려해주고 웃어줬어요. 근데 한국은 내가 느린 게 죄 같아요. 사례 3 한국은 편안할 줄 알았는데 물가가 너무 무서워요. 세 번째 사례는 시애틀에서 IT 엔지니어로 일하다 조기 은퇴 후 귀국한 58세 남성의 이야기다. 그는 은퇴 전 몇 년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부모님 병간호를 했고 결국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자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왔다. 시골이라도 집 사면 되겠지 싶었어요. 근데 땅값이 너무 올라 있더라고요. 그는 미국에서 모은 10억 원대의 자산이면 한국에서는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와보니 수도권 전셋값만 해도 56억 원, 나머지는 은퇴 후 3040년 생활비, 건강보험료, 세금, 차량 유지비 등으로 계산해보니 결코 넉넉하지 않았다. 미국에선 한 달 400만 원으로도 충분했는데 한국은 같은 돈으로 살려면 매일 계산기를 두드려야 해요. 전문가의 인사이트 은퇴 후 3. 나라보다 중요한 3가지. 위 사례들은 모두 다른 지역, 다른 경로, 다른 자산 규모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바로 은퇴 후의 삶이 나라가 아니라 자기 준비와 태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적 기대와 비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라.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로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가 강하다. 특히 귀국 후에는 주변 친척, 지인, 이웃의 기대가 두터워진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나는 이제 은퇴했다. 나를 평가하는 기준도 바꿔야 한다는 자기 선언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뭘 해야 하지? 라는 불안감 속에 갇힌다. 생활비를 미국 기준이 아닌 한국 기준으로 재계산하라. 많은 귀국자가 오해한다. 미국에서 쓰던 만큼만 쓰면 한국에선 남겠지. 하지만 수도권 물가는 이미 세계적 수준이고 건강보험료와 세금, 차량 유지비 구조도 다르다. 전문가들은 귀국 전 최소 1년치 가계부 시뮬레이션을 권한다. 귀국 전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며
실제 지출을 분석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나는 은퇴 후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먼저 정의하라. 돈, 집, 보험 같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은 하루 24시간의 소프트웨어다. 취미, 봉사, 운동, 친구, 가족, 공부 중 무엇을 삶의 중심에 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외롭고 허무하다는 것이 은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결국 우리는 어디에서든 나를 마주한다. 미국도 벅찼는데 한국은 더 답답하네. 이 말 속에는 장소를 옮긴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이 숨어 있다. 은퇴 후 삶의 무게는 국적도, 통장 잔고도 아닌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매일 아침 나를 괴롭히는 생각 대신 그래도 오늘 하루는 내 것이라고 인정해주는 것. 그게 진짜 은퇴 후 삶의 시작점 아닐까. 우리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묻는 여정을 걷고 있으니까 말이다. 앞서 이야기한 미국도 벅찼는데 한국은 더 답답했다는 귀국 1년차의 토로에서 출발해 이번에는 좀 더 전문가 시각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다뤄볼게요.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을 계획하는 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와 수치,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친근한 말투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은퇴 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재무 상황의 정확한 진단이에요. 단순히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은퇴 후 들어올 수 있는 돈과 나가야 할 돈을 꼼꼼히 계산해 봐야 하죠.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기타 투자 수익까지 다 합쳐서 월 평균 얼마를 기대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기본입니다.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2025년 현재 65세 기준으로 월 약 60만 원 정도가 평균인데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추가 수입원이 필요하다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은퇴 후 지출 항목이 달라진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와 의료 비용이 은퇴 전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귀국 후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되는 분들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재산과 소득으로 정해지니 집값이 비싸거나 금융자산이 많으면 보험료가 꽤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억 원 상당 아파트 전세를 살면서도 매달 건강보험료가 10만 원 이상 나오는 사례가 흔해요. 그리고 귀국 후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분 중 하나가 생활비 상승이에요. 미국에서 한 달에 400만 원으로 충분했다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400만 원으로는 쪼들린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물가뿐만 아니라 집값, 교통비, 관리비, 공과금 등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거든요. 특히 수도권 대도시 지역에 사는 분들은 전세나 월세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예를 들어 서울 강남권 전세 평균은 5억 원 이상인데 이자, 부담이나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 등 현실적인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로 60대 귀국자가 월 400만 원 생활비를 쓰면 주거비가 150만 원, 식비 50만 원, 의료비 30만 원, 교통비 20만 원, 기타 공과금 및 문화비용이 50만 원 정도로 잡힙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긴급 의료비나 부모 부양비가 더해지면 월 지출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실용적인 팁 3가지를 소개할게요. 첫째, 주거비 절감 전략을 꼭 세우세요. 귀국 후 주거 문제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무리하게 서울 강남권 아파트 전세를 고집하기보다는 수도권 외곽이나 인근 도시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교통 편의성을 고려하면서도 주거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는 아예 소형 평수로 줄이고 남는 공간은 월세로 내놓거나 가족과 공유하는 방식도 재무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역세권보다 버스 노선이 잘 연결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동 편의성과 비용 부담을 균형 있게 맞출 수 있어요. 둘째, 은퇴 후 건강관리와 보험 설계에 신경 써야 해요. 한국은 의료비가 미국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하지만 노년기 만성질환 관리나 응급 상황 시 비용은 크게 늘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외에 실손보험, 암보험, 치매보험 등
본인 상황에 맞는 보장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검진 주기와 생활습관 개선도 빼놓으면 안 되는데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항상 강조해요. 셋째, 은퇴 후 사회활동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은퇴하면 돈 문제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취미활동,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참여,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와 연결을 유지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활력 있는 노후를 만드는 길이죠. 예를 들어 63세 이모 씨는 귀국 후 지역 주민센터에서 사진 동호회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온라인으로 사진 편집 강좌를 듣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작은 목표를 만들고 꾸준히 실행하면 은퇴 후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귀국 1년 차인 분들이 꼭 유념해야 할 점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첫째, 완벽한 은퇴라는 것은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해요. 은퇴 준비도, 귀국 계획도, 현실도 늘 예상과 다르고 문제는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기도 해요. 너무 완벽하게 계획하려다 스트레스만 쌓이지 말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둘째, 가족과의 소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은퇴 후에는 가족 간 경제적, 정서적 의존도가 높아지기 쉽습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귀국 전부터 가족과 미래 계획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기대치를 조율하는 게 중요해요.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재무 설계, 세무 상담, 건강보험, 법률 문제 등 은퇴 준비와 귀국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은 큰 힘이 됩니다. 특히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컨설턴트에게 정기적으로 상담받으며 계획을 점검하는 걸 권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은퇴 후 삶은 나를 둘러싼 환경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준비한 만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 인간관계, 그리고 생활 환경까지 다 포함하는 복합적인 과제입니다. 누구나 공감하듯 은퇴는 막연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에요. 준비를 미루지 말고 내 삶에 꼭 맞는 방법으로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